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지구의 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는데, 자, 이제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뭐죠? 예? 탄소 연대 좀 학생들 벌써 알잖아요. 탄소 막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청법이라고 그래요. 뭐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진짜 어렵게 보이죠? 자, 이제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연대청을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탄소입니다. 자, 탄소를 우리가 영어로 C자를 붙이는 거 알죠? 저도 알아요.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머리 지금 아파지려는 사람 있는 거. 탄소를 뭐라고 표시한다? C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탄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탄소는 따라하겠습니다. 탄소 12. 일반적인 탄소 12. 이게 안정해요. 안정해가지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 안정하니까. 자, 근데 이제 연대 측정에 사용하는 탄소 14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탄소 14. 자, 이건 불안정해. 자, 불안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질소가스로 변해서 날아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는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불안정하니까 손 위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 가스로 날아가는 거죠? 똑같아요. 탄소 14는 불안정해가지고 뭐로 날아간다? 질소는 가스잖아요. 그죠? 가스로 날아가야 하는 거예요. 원리는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기 중에 지금 우리 탄소 14하고 12가 떠다녀요. 안정한 탄소 12, 일반적인 탄소 12하고 불안정한 뭐라고요? 자, 이제 저를 따라야 돼요. 뭐라고요? 불안정한 탄소 14 아시겠죠? 근데 공기 중에 얼마냐면 그 비율이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안정한 탄소 12의 비율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대 1조. 자, 그러니까 안정한 탄소 12가 훨씬 많은 거죠? 1조라는 게 얼마나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탄소 14는 너무 조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기 중에 지금 이 안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끄덕끄덕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렇다는데 어떡해. 1대 1조인데 어떻게 해, 그걸. 아시겠죠? 자, 이거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공기 중에 몇 대 몇이라고요? 예, 이제 노란색은 탄소 12, 이제 좀 짙은 갈색은 탄소 14인데 1대 1조로 떠다녀요. 자, 근데 이들이 식물들이 광합성과 호흡을 하면서 1대 1조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또 누가 먹어요? 소도 먹죠. 우리도 먹죠. 시금치 먹잖아요. 자, 근데 탄소 14하고 12하고 골라서 먹으신 분? 골라서 안 먹죠? 그러니까 1대 1조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변을 보잖아. 그죠? 변 볼 때 혹시 골라서 싸신 분? 없죠? 그러니까 1대 1조로 싸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공기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소나 돼지나 에브리바디 몇 대 몇이다? 1대 1조라는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들락날락 하니까. 자, 되셨어요? 자, 근데 이 소가 죽은 거야. 자, 지금 먹지도 않고 싸지도 않죠. 들락날락 안 하죠. 그러니까 탄소 12는 안정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지만 저렇게 진한 갈색,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점점 날아갈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죽자마자 할 때는 몇 대 몇이다? 1대 1조지만 탄소 14가 점점 날아가니까 탄소 14양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오케이? 자, 그러므로 죽은 지 오래된 거는 탄소 14양이 적을 거고, 그죠?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건 탄소 14양이 많겠죠. 이게 탄소 측정 원리예요. Very easy. 너무 쉽죠? 자, 이걸 가지고 나이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몇 대 몇이라고요? 처음 값이? 자, 1대 1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탄소 14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속도가 궁금했겠죠. 자, 어떻게 날아가냐 하면 자, 또 이제 그래프 보면 또 복잡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뭐 원리는 간단해요.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게 5,730년이 지나면 처음 양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대 2조, 2조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되셨어요? 얼마가 지나면? 5,730년이 지나면. 되셨나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또 5,730년이 지나면 또 반이 날아가죠? 4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5,730년이 지나면 뭐예요? 또 반이 날아가죠? 그래서 얼마? 8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래프가 쫙 그려졌잖아요. 오케이? 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동식물에 지금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탄소 14와 12의 양을. 자, 그걸 알면은 여기 탄소 14양 보이죠? 보이세요? 자, 이게 워낙 좀 화면이 세가지고 레이저 포인트가 안 먹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거를 그래프에다가 대입만 하면 뭐가 나와요? 죽은 지 얼마 오래됐는지 연대가 딱딱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탄소 14 연대 측정법이에요. 5만 년이 지나면 탄소 14가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5만 년보다 더 오래된 유기물이란 건 동식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식물 속에는 탄소 14가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탄소 14 양을 우리가 측정해야지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5만 년보다 오래된 건 그럼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제가 이제부터 첫째 날부터 어제도 계속 화석은 나이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과학자들이 측정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측정 안 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년도보다 오래된 건 측정 안 하기 때문에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인류의 진화계 도표 기억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 닮은 거 위에 놓고 들 닮은 거 밑에다 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름을 자, 여기다가 숫자를 써졌죠? 400만 년 전, 300만 년 전, 200만 년, 100만 년 전, 10만 년 써 있죠? 저보 뭐보다 오래된 거예요? 5만 년보다 오래된 거죠.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과학자들이 탄소 외에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 5만 년보다 오래됐는데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측정하지 않고 써놓은 거 아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측정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두개골들을 모아다가 나열한 다음에 이렇게 오래됐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 아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진화론 시대라고 그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 측정해 본 적 없어요. 이건 고고학자들이 다 알아요. 아무 측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거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람보다 더 오래 했다 그러는데 측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룡의 화석은 나이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룡은 뭐라 그래요? 1억 년에서 6,500만 년 전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5만 년보다 어때요? 훨씬 오래됐죠? 자, 그러므로 나이를 측정할까요? 안 할까요?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화석이 이렇게 발견되는데도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과학책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과학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과학 교과서에 그려있는 그림, 가장 대표적인 그림 이 그림입니다. 자, 여기 우리 잔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지질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무슨 얘기 아시겠죠?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된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끄덕끄덕거리는 우리 사람들은 하여간 지금 지질학으로 전공 바꿔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깊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탄소 14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성캠브리아역이 대리암과 흑연에서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수억에서 수천만 년 됐다고 하는 중생대 공룡뼈까지 모든 샘플들은 뭐를 갖고 있다? 탄소 14.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을 하면 모든 샘플들이 다 수천 년으로 떨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화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우리 노아홍수 만들어졌잖아요. 노아홍수는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면 약 4,500년 전경이거든요. 오히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탄소 연대적법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내리냐 하면은 화석은 날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몇 대 몇이라고요? 자, 1대 1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석탄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론적으로 2억 5천만 년 전 됐다고 하는 석탄을 측정했습니다. 석탄은 여러분 나무니까 탄소 덩어리죠. 자, 2억 5천만 년 됐으면 탄소 14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다 날아갔으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탄소 14가 충분히 있었어요. 남아있는 양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왜? 탄소 14가 충분히 있었으니까 다 날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나무 화석인데
진화론적으로 1억 8,900만 년 됐다고 하는 나무 화석인데 여기 탄소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충분히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연대를 측정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측정하지 않고 1억 8,900만 년 됐다고 한 거 아세요? 네. 왜냐하면 동물과 식물에 관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탄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더 아파지죠? 설명 안 할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저기 루비디움, 스트론튬, 우라늄, 납, 칼륨, 아르곤, 맨 밑에 있는 게 칼륨 아르곤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 3가지는 뭐만 측정하냐 하면 용암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뭐만요? 용암만. 근데 오늘날에는 이 루비디움하고 우라늄 위에 2개는 사용하지 않아요. 워낙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잖아요. 자, 오늘날에 뭐밖에 안 남았냐면 칼륨 아르곤 연대측정 방법이 안 남았습니다. 원리는 아까 탄소랑 똑같아요. 탄소는 뭐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질소가스 날아간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칼륨은 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르곤가스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원리를 모르더라도 이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언제 용암이 나왔는지 그 나이를 아는 돌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 아는 돌들을 이 방법으로 추정했을 때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맞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모르는 돌의 나이도 이 방법으로 추정한 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거를 측정했을 때 단 한 건도 맞춘 적이 없는 거 아세요? 어느 정도냐? 근처에 간 적도 없어요. 자, 우리 검증을 해보자. 이거 여기 나온 것처럼. 자, 200년이 안 된 용암 노블로톤이라는 용암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측정을 하면 200년 나와야 되겠죠. 근데 1200에서 21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킴벌라이트 암석 중에 2강물인데, 자, 이거는 최근에 화산 폭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근에 나이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거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는 6,800만 년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1억 4,2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연대를 맞추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연대를 측정할 때마다 연대가 다르게 나오는 거 아세요? 같이 안 나와요. 자, 우리 200년 전에 폭발했던 하와이 카우플로 화산인데 얼마가 나왔냐면 10에서 24억 년이 나온 겁니다. 200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검증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여러분 수없이 들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분들은 아마 얼마 있다 그 책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쓴 책 중에 노아홍수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으면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거 읽어서 보시면 거기 이제 참고 문헌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현무암 써 있죠. 이게 다 용암 이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게 있죠. 200년, 2100년, 29년, 85년 아시겠죠? 이게 진짜 나이예요. 진짜 화산 폭발한 나이,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근데 바로 오른쪽이 뭐냐 하면 칼륨 아르곤법으로 측정한 거예요. 서로 맞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200년이 160만 년, 뒤에 만자가 다 붙었잖아요. 노아홍수 우리 얘기할 때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세인트 헬렌산. 언제 터졌냐 하면 1980년에 터졌습니다. 1980년 정확하게 날짜도 언제냐면 1980년 5월 18일입니다. 많이 듣던 날짜죠. 광주항쟁 바로 그날입니다. 똑같이 터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워낙 난리통이어가지고 이 뉴스가 크게 안 났어요. 이건 세계적으로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화산 폭발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6년 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용암을 샘플을 다 땄어요. 따가지고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나이 측정해달라고. 자, 그럼 6년 후니까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6년이 나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맞춘 게 단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80만 년. 맞추지도 못했고 여러분, 측정한 것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측정했을 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측정했을 때 단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자, 우리가 모르는 걸 측정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추세를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걸 측정하면 나이가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 오래되게 나올 것 같죠? 본인이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측정하니까 오래되게 나온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고. 아세요? 역시 뭐예요? 자기의 어느 안에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선택적으로 뽑는 겁니다. 과연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냐? 사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태까지 시도한 게 여러분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 근데 여러분 수백 개 거의 대부분은 지구가 오래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 아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패러다임 때문에 이 지질세표가 교과서에 들어간 이상 젊은 게 나오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구는 젊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자, 지금 여기 헬륨이라는 거 있죠. H가 헬륨이죠. 헬륨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이제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에서 붕괴돼 가지고 계속 헬륨 가스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45억 년 됐다면 땅에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헬륨이 계속 나왔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라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 헬륨이 빠져나오는 속도를 계산하면 여러분 45억 년이 얼마나 긴 건 줄 아세요? 46억 년. 여러분 천년도 긴데 만 년은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살아봤어요? 1억 년이 얼마나 긴데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면 대기는 뭐로 가득 차야 되냐면 헬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헬륨 기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남아있는 양으로 우리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죠. 멜빈쿡 박사님이 계산해 보니까 지구는 10,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헬륨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헬륨에 나오는 양을 보더라도. 네. 자, 우리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우리 왼쪽에 태양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다음 오른쪽에 동그란 거 있죠? 그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우리 1초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에게서부터 빛이 오잖아요. 근데 빛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방사능 있죠? X선, 감마선까지 다 와요. 근데 그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지구의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자기장인데 이 지구의 자기장을 과학자들이 계속 측정해 봤어요. 측정해 봤더니 그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메뉴에 있는 것처럼 1835년에 8.558, 그 밑에 8.488, 8.363 이래가지고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시겠죠? 자, 지구장이 점점 감소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걸 거꾸로 올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올려보면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는 셌었겠죠? 세면 여러분 여기 사람 얘기한 것처럼 바네스 교수님이라고 엘파소 대학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10,000년만 돼도 자기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자, 너무 세면 어떻게 되냐? 이게 태양과 같은 자기별이 돼가지고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살아요. 이분도 뭐라 하냐면 10,000년 넘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오래됐다라고 한 지층을 아무리 조사해도 지구의 자기장이 오래됐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해성입니다. 헨리 해성. 자, 해성 뭔지 아시죠? 태양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태양 멀어졌다. 자, 근데 해성들은 뭐를 계속 보여줘요? 뒤에 꼬리를 보여주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네, 이 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꼬리를 보여주냐면 태양 가까이 가면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열 때문에 해성이 깨져서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뭐로 보일까요? 반사돼가지고 꼬리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성이 태양 쪽으로 들어갈 때보다 어떻게? 나올 때 어떨까요? 나올 때 그 크기가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점점 작아지는 걸 어느 정도 작아지는 걸 과학자들이 계속 측정해 왔는데 자,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점점 커졌겠죠. 그러니까 빙글빙글 계속 거꾸로 돌리다가 약 15,000년 전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러분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건 다 무거운 걸 중심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질량이 똑같은 거, 이 무게가 똑같은 거를 무중력 상태에다 올려놓으면 가만 놔두면 척척척 붙겠죠. 중력 때문에. 그죠? 근데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돌려야 돼요. 돌려면 원심력 때문에 돌아가는데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걸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돌아요. 중심이 가운데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행성들이. 왜냐하면 태양이 어떠니까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태양도 조금은 돌아요. 얼만큼? 행성들의 무게만큼. 아시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혜성이 점점 커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디 중심을 돌았어요? 태양 중심을 돌았는데 이제 혜성이 너무 커지면 뭐 중심으로 돌아야 돼? 자, 이제 이 공전 중심이 말이에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 이분도 뭐라 하냐면 15,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우주가 젊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러셀 험프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과학상을 아주 많이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대성 이론? 아니 뭔지 몰라다가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자, 근데 상대성 이론을 지금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스알라모스 최고 연구소죠. 국립과학 연구소에 있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이 수백 개의 과정을 평가했다 그러는데 이건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한 겁니다. 여태까지 보고된 걸. 그랬더니 이들 중에 다 이제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됐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훨씬 젊은 연대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젊은 연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패러다임.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자, 이제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진화론 벗어나셨어요 정말? 네. 여러분 지질세표 벗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 노아홍수 믿으세요? 네. 여러분 방사성 동위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면 성경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바로 성경의 족보아니에요. 여러분 창조과학자가 초창기에 냈던 데이터들은 10,000년 이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나온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7,000년 이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그대로 연결하면 어느 정도 되죠? 6,000년보다는 깁니다. 네. 근데 7,000년보다는 짧아요. 아무리 해도.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7,000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네? 7,000년 정말 긴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의 몇십억 년이 7,000년을 너무 짧게 본 거예요. 7,000년 정말 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이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지금 이제 1.49% 정도 됩니다. 1.5% 정도 돼요. 자, 지금 몇 억이라 그래요? 70억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인구 증가율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자, 맨 위에부터 2000년에 60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1980년에 뭐예요? 40억, 1940년에 20억, 1850년에 10억이었어요. 자, 즉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되나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이 트렌드에 맞아 떨어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끝나면 이런 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노아 홍수가 지금부터 약 4,500년 전경이라면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노아 가족 8명에서 70억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먼저 그래서 제가 진화론적인 거 가지고 해보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5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원래 250만 년 전이라고 진화론자는 얘기하지만 저는 많이 봐준 겁니다. 거기서 2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 인구 증가율을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의 300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300승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공이 몇 개예요? 공이 300개. 지금을 70억을 100억이라고 치면 10의 10승이에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100만 년 전이라 그러면 당연히 10의 2700승이지. 자,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70억을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간다고요? 하긴 이거는 아니죠, 그럼. 근데 어디,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지구 점이죠, 점, 제주도는. 지구 표면이 아니라 지구 구 안에다가, 이제 지구 구 안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으면은 몇 명이 들어가냐면 10의 22승밖에 안 들어가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자, 아직 멀었죠? 태양 안에 사람을 다 집어넣어도 10의 29승밖에 안 들어가요. 아직 멀었죠? 10의 300승. 자, 그래서 수금자 목토 천의 명성 없어졌지만 있다고 치고 태양계 구, 아시겠어요? 태양계 구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못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의 39승밖에 안 들어가요. 자, 아직 멀었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우주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우주, 최소한의 우주에다가 목포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을 살게 해도 여러분 10의 100승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10의 300승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화론, 진화의 산물이라면,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구는 왜 70억밖에 안 될까요? 우리 왜 인구가 이렇게 조금일까요? 예? 아니 우리 조상님들 해골, 무덤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도 안 해보고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 이게 네이처지에 이 논문이 났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은 중학교 이상은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에요. 자, 이런 쉬운 논문이 네이처지에 났다는 건 너무 재밌는 거야. 웬만큼 검증받지 않으면 이게 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자, 인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람입니다. 자,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자, 줄어드는데 이 논문이 이제 논문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밑에는, 삼각형의 밑에는 현재고, 과거로 가서 어떻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걸 이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논문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노아까지가 그 첫 번째 조상 아시겠죠? 그 이전 사람 없는 거예요. 조상까지 가는데 169세대가 나오는데 아무리 길어도 3,000년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3,000년 이전에 이 논문에 써 있어요. 사람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BC 3,000년, 지금부터 3,000년이 아니라 BC 3,000년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류는 모두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면 노아 홍수가 족보를 그대로 하면 몇 년도 일어났냐면 약 BC 2400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거의 어땠어요? 거의 맞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홍수가 난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2400 플러스 600 해보세요. 뭐예요? 3000년. 여러분 이분 성경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 뜻은 뭐죠? 인류 역사도 성경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논문이 우리 교과서에 실릴까요? 안 실릴까요? 왜 안 실리죠? 이 재밌는 논문이? 뭐 때문에? 패러다임 때문에? 모든 과학자가 이거 읽은 게 아니니까. 교과서 편찬 위에 있는 사람도 이거 읽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오래되면 안 됩니다. 역사도 결국 우리도 뭐예요? 지금 인구를 보면서 과거를 보는데 증인 없이 볼 것이냐? 누구? 증인을 통해서 볼 것이냐?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딱 맞잖아요. 맞습니까? 인류 역사 오래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여태가 추세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 다 맞죠?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 안 하면 안 돼요. 요 얘기가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우주의 기원 때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범죄에 가시덤불가 엉켜게 났어요. 범죄에서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죠. 홍수심판입니다. 8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바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쌌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동시켜가지고 어떡한 거예요? 강제로 트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되다가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 혼자 깨달아 알려는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안에 중간 단계도 없고. 우린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화석은 지나서 발견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처음이 좋았고 범죄에서 가시덤불을 엉엉히 해놨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렸고 8명이 났는데 또 불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트신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가 문제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여러분 이때 흩어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흩어지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동쪽 끝에 가서 고조선 세운 거예요. 사만시대, 삼국시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삼국시대 때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떠나서 이제 선교의 방법이 시작된 거예요. 고려시대 된 거예요. 회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조선시대 넘어온 거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이 다 잊어버린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누가 오셨어요? 네, 선교사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감히 선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죽었던 조선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Only way. 방주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No.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땐 이미 모든 세상은 창조자며 구원자를 다 잊어버렸을 때 온 겁니다. 세상은 다 살다가 죽는다 그러지만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원래 죽었었는데 이 생명 때문에 살게 됐다.